오늘도 박 의원 준비해 오신 이슈 보죠. 예, 어제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 이제 10시 좀 안 돼서 끝나잖아요. 그때까지도 보니까 오천선 간당간당해서 깨질 뻔했습니다. 좀 쫄았습니다. 하여간 사실 오천선 깨진다고 해서 뭐 그건 아닌데 무슨 의미 있는 지지선은 아닌데 어쨌든 기분이 그렇죠. 예. 일단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거짓말처럼 시장이 어제 낙폭을 다 만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예. 밤사이 이제 트럼프 이제 미국 시장 뉴욕 증시 이제 올라간 이유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어떤 말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을 안 하고도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런 얘기했죠. 거기서 기름 필요한 나라들은 니네들이 와서 갖고 가라. 왜 우리들한테 이거를 뭐라고 자꾸 요구를 하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원유를 뭐 사실 이 석유화학이나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무조건 중동유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기름이 너무 좋고,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북해산 브렌트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기름이 너무 좋고 우리나라는 왜 두바이유를 써야 되냐면 안 좋거든요. 기름이. 네.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은 기름을 정제를 했을 때 나프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유보다 네. 약간 중저급유를 써야지 네. 나프타가 많이 나오는 한마디로 거예요? 쉬운 얘기를 후진 기름을 써야지 나프타가 많이 그래요? 나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나라는 이 석유화학 이제 계통이 그런 식으로 다 어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석유화학 업계의 그 정제 시설들이 네, 다 중동산 두바이유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질유인 미국 그 WTI나 브렌트유를 들여오면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기름을 쓸 수도 없는 게 우리나라 들어오는 유조선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얕아 갖고. 그것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이 한 달 동안에 1,000조 원이 빠졌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빠져서 5,199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000조 원 정도 빠져서 오늘 한번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이제 하락하던 주식이나 뭐 시장 자체도 이 반등 줄 때 하락보다 더 무서운 건 어설픈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 일단 제가 봤을 때 한 4%는 넘게 이제 전 종목 다 살펴보고 왔는데 지수 한 4% 정도는 출발 지수 찍힐 것 같거든요. 전일 대비해서 위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돼야 되죠. 유지를 되느냐 아니면 고점으로 찍고 내려오느냐 그게 중요한데 아무튼 오늘 상당히 좋은 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다시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왔더라고요. 98인가 이렇게 봤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도 좀 떨어지겠죠. 네. 두 자릿수 정도는 적어도 떨어져 줘야 되겠죠. 어제 1,530원은 좀 약간 좀 오바. 겁났어요. 네. 네. 일단 여기서 가장 좀 시장에서 문매를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하는 총재 후보자인 신현송 그분이 언론 보도 타이틀로 보면 이제 너무 학자적으로 이제 남의 얘기하듯이 좀 얘기를 좀 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외환 유동성은 좋기 때문에 당장 걱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변동환율제에서는 외환 위기가 올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다른 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제 돈만 낭비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을 거다. 전쟁이 끝나봐야 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들 보고 참 우리나라 기자들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세요. 신현송 내정자는 내정자예요. 네네. 하는 총재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만약 신현송 내정자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외환보유가 깨지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봐요. 그러면 지금 하는 총재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게 금융위원회도 있고 또 재경부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바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미디어들이 자기들 수준의 그 낮은 수준에서의 그 판단을 가지고 기사로 이렇게 써가지고 오히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지 참 이해를 안 갑니다. 일본과 좀 많이 비교를 좀 했더라고요. 일본 재무성 쪽에서는 구두 개입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는데. 네. 아이고 그건 일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랑 일본이랑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환시장은 이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하여간 하여간 되게 그 얘기 저도 한국은행을 출입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좀 여전히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수준이 참 똑같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만하죠. 삼천당장 얘기 가겠습니다. 어제 하한가 맞았습니다. 이게 저는 무서워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블로거가 쓴 이제 뭐 글을 저는 다 꼼꼼히 읽어봤고 삼천단 제약이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것까지 이제 다 보긴 했는데 근데 이 블로그 이분이 640명인가만 네. 구독자 640명이라면서요. 640 되게 인플루언서급은 아니신데. 네. 그러니까 뭐 그 블로거가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은 삼천당 제약의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한다고 그랬다가 딜레이되고 한다고 그랬다가 네. 취소가 되고 네. 뭐 이번에 에스패스 이제 같은 경우도 그 특허를 왜 안 냈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게 뭐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좀 쓴 내용이긴 한데 네. 삼천단 제약에서는 이걸 갖고 이제 좀 발끈을 했는데 삼천단 제약이 그 반박을 낸 걸 이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만 일단 조심을 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 뭐가 어떻게 됐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구용 비망약이 훼손되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따져보면.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사실 IM증권 애널리스트도 뭐 법적인 조치 뭐 얘기까지 뭐 이렇게 살짝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삼천당 제약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뭐 법적인 조치를 좋아하는 회사 같아서 말하기가 좀 약간 부담스럽긴 그래요? 합니다만은 그러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경우를 한 2번 정도 더 봤거든요. 전에. 과거에? 네, 한 2000년도 넘어서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2010년도 후반쯤에 우리나라에서 그 LG 그 스마트폰 비슷한 핸드폰 프라다폰이라고 처음 나왔을 그 때 기억나요. 그 프라다폰. 터치 패널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뉘앙스의 글을 이제 쓴 주주를 정식으로 고소를 한 걸 봤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지는 회사입니다. 근데 삼천단 제약이 저는 이게 뭐 어제 장 초반까지 시가총액 1위였던 코스닥 기업인데 이걸 좀 여유 있게 좀 받아쳤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면 25만 원짜리 회사가 3개월 만에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건 맞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나오죠. 그거를 진짜 저도 어제 이걸 보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위원님처럼 그렇게 뭐 블로거의 내용이라든가 삼천단 제약의 반박 이런 걸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냥 전 들었던 생각이 그 애널리스트도 뭐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뭐 블로거도 고소하겠다 그러는 게 저건 너무 과민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 더 부정적으로 그렇죠. 볼 텐데 네. 왜 저렇게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이 할 수도 있죠. 든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사 IR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불성실 공시 네. 법인 지정 예고가 좀 됐죠. 28일에 예.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시가총 1위잖아요. 네. 코스닥 시장에. 그랬으면 좀 그 덩치에 좀 맞게 이게 좀 그런 대응하는 이런 어떤 태도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네.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그렇게 큰 회사가 되고 가려면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텐션이 너무 올라갔네. 실적이 나오면 분위기 바뀔 거. 삼전 닉스 저가 매수 타이밍. 네. 예. 자, 이게 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FN 가이드에서 이제 36조를 불렀고, 뭐 얼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43조? 43조까지 네. 이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6조와 43조는 사실 편차가 굉장히 큰 크죠. 편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실적 발표했을 때 사실 뭐 추정치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 이제 기대치가 큰 거는 사실 좋은 건 없습니다. 네, 맞아요. 기대치가 높으면 서프라이즈는 당연히 없긴 한데 제가 향후 한 2년 정도 그 삼성전자만 실적 발표했을 때 당일 그리고
그 한 2, 3일 정도 주가를 싹 다 어제 한번 살펴봐서 이거를 사실 이슈를 삼으려고 차트에다가 이제 실적 발표랑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게 나왔나 나쁘게 나왔나 이제 표시를 해서 이게 연관성이 있나 보려고 준비를 상당히 했었는데 이게 뭐 별로 이게 뭐 그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 상관성이. 네, 그래서 좋게 나와도 사실 이게 뭐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으면 미리 오르고 그렇죠. 실적 발표한다 별 느낌이 안 나옵니다. 예. 네,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미리 떨어진 다음에 실적 발표했을 때 사실 별로 안 떨어집니다. 네, 미리 선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 다음 주 7일인데요. 그 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 타이밍, 뭐 사실 뭐 지금 펀더멘탈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뭐 누가 보더라도 저가 매수 타이밍인 거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얘기잖아요. 네. 투자 상위 1% 반도체 투톱에 몰렸다. 네. 이거 들어가 보죠. 그래서 네. 자 네, 가보겠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 코너에서 이슈로 삼는 부분인데요. 이제 미래에셋에서 미래에셋 그 계좌 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상위 1%의 수익률을 내는 사람들의 수익률을 이제 주마다 공개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HTS나 이런 데서는 안 되고 MTS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발표되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어제 산 거죠. 이제 산 것만 보면 이제 뉴라고 표시가 된 거는 이제 10위권 안에 원래 없던 것들. 없던 겁니다. 없던 건데 어제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이 상위 1%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는 뜻이죠. 오늘 주가만 봤을 때는 뭐 점쟁이가 왔다 가는 느낌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매수 좀 했고 3천당 제약은 3위였으니까 유지만 됐다라고 그렇죠, 이제 표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이제 10개당 상승을 했고 그 밑으로는 싹 다 이제 새로 올라온 부분인데 10개 중에 8개가 새 거예요. 네, 뭐 이터닉스는 최근에 뭐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고 이수가 좀 올라왔고요. 리가켄, 그린리소스, 에코프로, BM이 이제 새로 좀 올라왔고 이쪽에서 이제 매수 삼양식품은 어제 모처럼 주가 흐름이 좀 좋으면서 기사화도 좀 많이 됐는데 매도가 없었다가 이제 삼양식품 어제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은 일단 그 삼양식품 같은 어떤 이런 뭐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렇게 좀 좋은 흐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느낌 좀 받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를 어제 팔은 거는 좀 약간 조금은 좀 반대되는 상황이고. 네. HPSP,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이런 식으로 BGF, 에코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좀 뭐 상한가도 감소 핫했던 주식인데 이것도 좀 팔았고 좀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소부장이 좀 몇 종목 매도 쪽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 현대차가 의외로 여기 없는 게 저는 좀 의외예요. 매수에 순매수 쪽에. 네. 보통 하이닉스, 전자, 현대차 뭐 대략 이런 라인업이었는데 파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현대차도 많이 팔았잖아요. 네네. 근데 사는 거는 반도체를 산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등을 한다면 이란 전쟁이 종료가 돼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장으로 다시 돌아선다면 사람들이 최선호하는 종목은 역시 반도체구나. 네. 그것도 대형주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어제 반도체 ETF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네. 현대차는 뭐 매도 쪽에 좀 그러게요. 있긴 합니다. 현대차는 그죠. 현대차는 사실 펀더멘탈보다는 내러티브잖아요. 지금 아직은. 그리고 여기 이제 두산 에너빌티 어제 그 두산 ETF 시장에 들어왔는데 좀 신고식을 좀 호되게 했다라고 이제 그러게요. 언론 표현이 좀 되긴 했는데 네. 여기 보면 지금 조방원전은 없어요. 그죠? 네. 네. 바이오하고 신재생에너지 쪽, 2차 전지 이런 쪽이고 건설주가 오늘 강하네요. 오늘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에 박세라 신영증권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이 정도 다음 장 또 뭐 있나요? 이 정도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예. 자, 한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그래도 오늘 필수 소비재 가져오셨네. 네. 이게 어제 많이들 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이게 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제 농담이고요. 오늘은 사실 이 종목이 별로 시장에 관심 못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겠어요. 시장이 조금 뭐 그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니긴 합니다만은 조금 어지러워지면 단기간에 조금 수익은 그래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가장 주목한 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급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수급을 주목하고 차트에서 이제 같이 확인을 네. 할 건데요. 이제 뭐 요즘에 왜 이렇게 술이 안 팔리냐? 이제 회식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요즘 사실 대학생들도 술을 별로 안 마십니다. 젊은 친구들도. 외식업체들이 저녁 장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술을 덜 먹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소비를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이제 기저 부담이 많이 낮아져서 맥주나 그렇죠. 소주가 조금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분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이제 요즘에 뭐 마케팅이 별로 TV에서도 술 광고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됐다.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점유율 상승은 이제 소주 같은 경우는 아시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뭐 지방 내려가면 무슨 소주라고 이렇게 각자 지역색이 있는 소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진로죠. 이제 참이슬로 대변되는 요게 이제 지방에서도 좀 약간 어떤 많이 팔린대요. 네. 참이슬이 지방에서도. 네, 베트남 공장 완공 이후에 해외 매출 확대. 베트남은 그냥 소주는 별로 안 마시죠. 이제 소주에 예. 과일 같은 거 타 맞아요. 있는 거 예. 그런 우리는 것들. 요즘엔 잘 안 먹는데. 네, 예. 저희 때 90년도에 유행했던 외국 기관 수급이 동시에 어제 상당히 좋아서 바닥권에서 한번 좀 나름대로 소확행으로 짧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반도체 장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갈까요? 네. 아이고야 많이 내려왔네요.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사실 짧은 차트인데 길게 보면은 사실 뭐 몇 년째 떨어지고 있다라도 봐도 됩니다. 최근에 대량 거래 한번 터졌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거래 좀 나오면서 바닥은 좀 잡았고 수급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빠졌는데 모처럼 외국인 그러네요. 기관이 어제 동시 순매수 네. 들어오면서 한 가격적으로는 한 요 정도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날이기 때문에 하이테질로는 조금 관심권에만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주도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소폭 되게 좋아한다는 뭐 분들도 많고 이게 맥주는 뭐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근데 소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진로 소주가 한 병당 2만 원, 3만 원 정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주도 그러니까 가서 뭐 무슨 저 뭐야 그 왜 약간 양준 맛 느낌 나는 그런 식의 그 도수 높은 소주 말고요. 네네. 그냥 우리 지금 파는 16.5도짜리 네네. 참이슬 아니면 빨간 딱지, 빨간 뚜껑 뭐 이거나 이렇게 해서 소폭으로 하여간 좀 세계 시장을 한번 우리가 좀 휘어 잡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아유 소폭만큼 어제도 한잔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하이트제로 얘기 나와서 또 쓸데없는 소리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